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중단원이 전류와 자기장 단원으로 바뀌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이고요. 교과서로는 110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단원은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기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기력선이 있어서 자기력선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력선은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고안한 방식으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자기력선의 규칙은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고요,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갑니다. 단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력선은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자기장을 나타낸다 했죠. 그 크기는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느냐, 그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의 방향은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기장의 방향을 좀 설명하도록. 이건 예의가 없는 방향입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떤 지점에 자기장의 방향은요, 어떤 지점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요 대표적인 예로 자석 주위에 막대 자석 주위에 자기력선을 한번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기력선이 이제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자석 내부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그 S극에서 N극을 향한다 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력선의 특성 중에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은 항상 패곡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을 향하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패곡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표현하려면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세 개의 점이 필요하고, 세 개의 점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이거나 이렇게 이런 방향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불완전한 방식으로 두 개의 점으로부터 자기력선의 방향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빈틈이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바깥쪽의 자기력선의 방향을 구할 때는 무조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고요. 자석이나 솔노이드 내부는 그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를 A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면 A점하고 B점을 비교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A점이 더 세죠. 요게 밀도가 자기장의 크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각 지점에서의. 나침반을 여기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겠죠.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은 왼쪽을 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류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직선 형태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 주위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일단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위쪽 방향으로
크기가 i인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요 전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그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가위표와 점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요 표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거는 이제 화살의 모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이 있고 여기 이제 화살 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화살을 바라보면 날아오는 화살을 바라보면 화살 촉이 보이겠죠. 그래서 화살 촉이 보이는 이 모습은 화살이 나에게로 날아오는 이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반면에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 요 화살 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살 깃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갖다 놓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전류 주위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요 도선 앞쪽은 이제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요 지점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요 도선 건너편에서는 수직으로 건너편에서는 왼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지점은 이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 크기는 전류가 자기장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에 일단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비례상수가 하나 붙는데 이런 비례상수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전류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는 건데 이 쿨롱 상수는 아닙니다. 기호가 똑같이 쓰이긴 하는데 전혀 다른 상수고요. 이거는 그 공간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전류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인데 그냥 비례상수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좀 비교를 해보면 전기장은 그 원인이 전하량이었죠. 따라서 전하량에 비례하는데 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비례상수가 붙었고요. 그래서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는데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좀 차이점 알아두고 요거랑 요거는 다른 상수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자기장의 단위는 T라고 쓰고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요게 이제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이고요.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요게 원형 전류를 확대해 보면 부분적으로는 얘가 직선 전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해보면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이 부분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잠시만요. 여기 갑자기 커플이 돼버렸네. 자리를 옮겨서 이제 이쪽에도 직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른손 엄지를 역시 직선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쭉 원형 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요 원형 도선이 이루는 단면에서 요 원형 도선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원형 도선을 기준으로 요 바깥쪽 면에서는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 크기는요, 요 대칭적인 지점만 사실 정확한 자기장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그 원인인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에 역시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요 반지름이 클수록 전류하고의 거리가 머니까 자기장은 약하겠죠. 그 앞에 비례상수가 붙는데 이 비례상수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요.
이게 요 비례상수는 요 공간의 자기적 특성과 전류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선 전류일 때하고 비례상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굳이 몰라도 되는데 요 K하고 K 프라임을 비교해 보면 이게 요 지점은요, 요 전류가 흐르는 지점하고 거리가 이제 요 전류하고는 거리가 R인데 이쪽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R보다는 커지죠. 근데 반면에 요 원형 전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의 거리도 R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의 거리도 R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전류하고의 거리가 전부 다 R인데 여기는 전류하고의 거리가 요 지점만 R이고 나머지는 R보다 커서 전반적으로 여기가 전류와의 거리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똑같은 거리라고 했을 때 원형 전류에 의한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즉 K보다는 K 프라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 말은 몰라도 그럼 일단 그 원형 전류 중심의 자기장이 전류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 구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요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지 않고 요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엄지가 여기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향하게 되죠. 즉 그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원형도선 내부,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형 전류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력선이 이제 여기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위쪽 방향이거든요. 이게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대로 이렇게 감아 보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럼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 됩니다. 이런 방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력선의 방향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이 자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N극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요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레노이드는 이제 코일이라고도 하고요. 원형 도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류가 I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궁금한 건데요. 일단 요 자기장의 크기는 역시 원인인 전류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클수록 자기장 결과도 크겠죠. 그 방향은요,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원형 전류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원형 전류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N극,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S극인 자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S에서 N을 향하게 됩니다. 이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은요,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과 유사해서 막대 자석 주변에 이렇게 그 자기력선으로 판단해 보면 요 내부가 자기력선이 제일 촘촘하죠. 내부가 자기장이 제일 세고요. 그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는 요 내부의 자기력선의 간격이 일정해서 요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요 단면적에 비해서 요 도선이 감겨 있는 길이가 매우 긴 경우가 되겠고요.
그때는 이제 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고 보고, 그리고 얘는 얼마나 촘촘하느냐에 의해서 그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가 L이고 요 도선이 감겨 있는 횟수가 N이라고 하면, 이때 N은 이제 세어보면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길이가 L이고 요 감겨 있는 횟수가 N일 때 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L분의 N,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여기 또 비례상수가 붙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직선 전류, 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식에 있는 비례상수와 또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참고로 나침반을 놓게 되면, 여기서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의 방향을 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N극이 향하게 되고요. 나침반을 여기 놓더라도 자기장 방향이 보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니까요. 이제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나침반의 N극이요. 나침반을 솔레노이드 내부에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죠. 따라서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을 잇는 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장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또 나침반을 만약에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침반을 여기 놓으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니까 N극이 이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전류 주위의 자기장을 알아보는 실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이거 실험을 할 때 세팅은 요 지구 자기장 방향을 지구 자기장 방향하고 요 직선 전류하고 나란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요 동영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거냐면 요 위쪽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요 도선 아래쪽이죠. 오른손의 엄지를, 잠시만요. 엄지 손가락이 어디 갔지? 못 찾겠네. 여러분 그냥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손의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도선 아래쪽에서는 요 방향이 되죠. 요게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했을 때 나침반의 N극이 요 방향을 향했죠. 요게 이제 지구 자기장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합친 요 방향이 최종적인 자기장 방향이 되니까 요게 이제 그 나침반의 N극이 요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류를 더 세게 흘러주면 요게 더 커져가지고, 전류가 또 만약에 세지면요, 요게 커지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돌아가는 각도가 더 커질 겁니다. 요게 이제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을 나타낸 거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원형 전류 주변의 자기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세팅할 때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요쪽 아니면 요쪽 방향이니까요. 그거와 수직인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 요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요쪽이 남쪽이 되고,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류를 흘러줬더니 이렇게 됐죠. 이거 한번 잘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거냐 하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는 이제 요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아보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보면 자기력선이 요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 보면 요 중심에서 보면 지구 자기장은 이제 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합성 자기장이 이제 요 방향이 되니까 나침반의 N극이 요렇게 이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이고요. 이게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좀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가 자기장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각도가 여기보다는 얘가 더 크죠. 얘는 이쯤을 향하고 얘는 이쯤을 향하니까. 그리고 보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죠. 얘는 이제 지구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고요. 중심보다는 그게 약하니까 이제 요 정도로 됩니다. 따라서 합성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요 방향이고요. 따라서 합성 자기장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여기나 같은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얘가 더 세고 얘가 더 약하니까 돌아가는 각도는 또 이쪽에서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먼저 예상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는 보이죠? 여기 지금 여기가 전원 장치에 플러스 그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감아보면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쪽이 이제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지구 자기장이 수직이게끔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게끔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N극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이게 세팅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전류를 올려주면 나침반이 이쪽으로 향하죠. 여기가 N극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게끔. 그래서 자기력선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쭉 이어지죠. 그래서 잘 보면은 얘도 보면 이제 지구 자기장은 아까 처음에 세팅할 때 요 방향이었죠. 지구 자기장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내부. 그래서 여기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요 방향을 향하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나침반이 돌아가게 되죠. 반면에 요 지점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을 향하죠. 지구 자기장은 요 방향이고요. 따라서 이제 합성 자기장 방향으로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간 각도를 보면 얘는 거의 수평할 정도로 매우 큰 각도로 돌아가 있죠. 이 내부는. 근데 바깥쪽은 그거보다는 좀 덜 돌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반대로 돌아가는데 역시 이 내부보다는 이 자기력선이 촘촘하지 않고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작게 돌아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 반응하는 정도 보면 안쪽이 확 돌아가죠. 내부가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이게 나침반이 더 확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분야에 이용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 스피커,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 하드디스크, HDD, 토카막 이런 곳에 쓰이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전자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솔레노이드의 내부에 철심을 박아 놓으면 이 철심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강자 성체여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적 성질을 띠면서 좀 더 자기력이 세지게끔
더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게 전자석입니다.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이제 자석이 되고요.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자석이 아닌 상태가 되니까 이제 자기력이 필요한 순간에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자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구조가 진동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는데요. 요 진동판은 이제 코일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석은 코일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요 자석은 요 N극과 S극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영구 자석이니까 요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가 N극이 될 수도 있고 S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전류를 소리의 패턴대로 변화하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소리의 패턴대로 잡아당기고 밀고 해서 스피커가 진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스피커 앞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면 그것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영구 자석과 전자석 사이에 청력을 이용해서 기차를 띄우는 방식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 공명 영사하신 장치 같은 경우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인체 내부에 있는 그 물 분자를 공명시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인체 내부에 있는 그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공명되는 패턴이 달라서 그걸 영상으로 얻어내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 헤드 부분이 정보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대요. 쓰기도 하는데 이때 쓰는 과정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씁니다. 이때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플래터를 또 이제 자기화시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입력할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또 이용을 합니다. 핵융합의 토카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일을 도넛 형태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데요. 이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을 이용해서 그 핵융합하는 물질을 담아낼 수는 없고, 대신에 그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상태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로 모든 입자가 전하를 띤 상태가 됩니다.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아서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가 요 용기의 내벽에 부딪히지 않고 나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갇힌 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기가 녹아내릴 이유가 없죠. 부딪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을 자기장으로 가둘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 토카막, 요게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도록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다. 제가 실험할 때 이렇게 한다 했죠. 항상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거와 수직인 방향이 지구 자기장이 되게 높습니다. 그림 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T1일 때 자침의 인극은 북서쪽을 향한다. 이제 이쪽을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면 T1일 때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이다 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지구 자기장 방향이 북쪽이겠죠. 이게 지구 자기장 방향이고요. 최종적으로 나침반의 N극은 이제 북서쪽을 향했다라고 했습니다. 북서쪽을 향했다라는 것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이 되어야지 이 북서쪽을 향하겠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서쪽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여기 이제 요 도선 아래쪽에 있는 나침반이
나침반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이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가게끔 도선을 감아 보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요, 전류가 이 방향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고 니은 보면 직류 전원 장치의 A가 무슨 단자인지를 한번 보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 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됩니다. 단자 A는 플러스 극이 되어야지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보면은 단자 A는 플러스 극이 맞네요. 다음 D극 보면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T1일 때하고 T2일 때를 제가 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일 때하고 T2일 때를 비교해 볼 건데요. 일단 지구 자기장은 똑같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 T1일 때에 비해서 T2일 때 전류가 더 세죠. 따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T1일 때가 뭐 요만큼이라고 하면 T2일 때는 전류가 2배니까 2배로 더 크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 자기장은 T1일 때는 요 방향이 되고요, T2일 때는 요 방향이 됩니다. 원래 나침반은 이제 요렇게 있었죠. 나침반의 N극은 요렇게 있다가 이제 요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각도가. 이걸 세타1, 세타2라고 할까요? 그럼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해 보면 T2일 때 나침반의 N극이 더 많이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극이, 그러니까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 이 세타1, 세타2가 T2일 때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니디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8번 문제입니다. 이처럼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도요, 요 전자기학 단원에서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림 가와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같은 종이면에 있다. ABC에는 세기가 각각 4I0, 2I0, 5I0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 A와 B는 고정되어 있고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림 나는 C를 x=-d와 x=d 사이에 위치해 놓을 때 C의 위치에 따른 점 P에서의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 P점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원점으로 잡았죠. 그럼 요 P점,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요 P점에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A에 의한 자기장은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으로 엄지를 위쪽으로 향하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죠. 그래서 P점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는 역시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를 향하면 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C가 요 점으로부터 왼쪽에 놓여 있을 때 요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근데 요 플러스 방향은 요 수직으로 요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따라서 요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요 위치에 있을 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려면 아래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OI0의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구해놓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면 전류의 방향은 B하고 C에서가 전부 다 아래쪽 방향으로 갔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면은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C의 위치가 x 이퀄 5분의 d에서가 x 이퀄 마이너스 5분의 d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C의 위치가 5분의 d 한 요쯤이 되겠네요. 여기 있게 되면 전류가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역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 버리죠. 따라서 요 위치에 있을 때는요, 그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반면에 x 이퀄 마이너스 5분의 d인 지점에 있을 때에는 C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서 이때는 조합이 A에 의한 자기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한 자기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C에 의한 자기장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근데 대칭적으로 A하고 B의 위치는 변함이 없고 C의 위치도 그 P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 5분의 T만큼 떨어지니까 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자기장의 세기도 이 상황과 이 상황에 같습니다. 그럼 얘는 모두 더해지고 얘는 요 두 개는 더해지는데 요 두 개하고 요거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 빼지게 되겠죠. 따라서 요 크기가 요 크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쉽지가 않죠. 마지막 디귿 보면은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X의 위치는 X 이퀄 마이너스 2D와 X 이퀄 마이너스 D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요런 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C의 위치는요, 최소한 요 P점에서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게 되면 모두 방향이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고 요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P점의 자기장이 0이 되게끔 하는 C의 위치를 요 절대값을 x라고 둘게요. 거리를.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x가 절대값 x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x. 요 거리를 x라고 두면 그럼 요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요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요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제 합쳐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방향이 같으니까 요 두 개 더한 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써볼까요? 요 녀석의 크기는 거리가 x고 전류가 5y입니다. k는 생략하고 쓰도록 할게요. 원래 직선 전류의 자기장은 k의 r분의 i인데 요 녀석은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5y에 의한 자기장이 x의 절대값분의 5i0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파란색 자기장과 빨간색 자기장을 더한 거하고 같겠죠. 그리고 얘는 거리가 2d죠. 2d니까 파란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2d분의 4i0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 빨간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얘는 역시 P까지니까 2D죠. 2D고 전류는 2I0입니다. 그래서 얘는 2D분의 2I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X의 절대값은 3분의 5D가 나오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 좌표는 여기로부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마이너스 3분의 5D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D는 마이너스 2D와 마이너스 D 사이에 있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5D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점 몇 D가 되겠죠.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기니 D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